10년째 찔끔 공사가 진행 중인 금정구 서동로 확장 사업이 올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금정구는 상반기 국비 6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안에는 해안가와 고지대 개발은 억제하고 상업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장 철마면 한 시골 마을에 연꽃이 만개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09년부터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서동로 확장 공사. 주변 뉴타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요. 금정구가 상반기 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09년 이후 10년째 찔끔찔끔 도로 공사가 진행됐던 서동로. 금정구가 상반기 국비 63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차로가 확보됩니다. 3차로가. 그리고 보도가 양쪽으로 신설이 되고요. 개발구역인 5구역과 6구역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매개체가 될 거로. 서동로는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 탓에 출퇴근 시간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는 곳입니다. 아침에나 새벽에 보면은 이쪽에 전부 다 차로 다 막혀가지고 뭐 사람들 차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요. 또 버스도 그렇고 버스 정류장 한번 쓰면은 이제 차 지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교통 문제에서는 조금 원활해지겠죠. 금정구는 하반기에 국시비 6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7차, 8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서동로 확장 공사를 최종 매듭지을 계획인데 주민들은 계획보다 축소된 도로 폭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차선 한 개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재개발 들어오는 세대가 한 8,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차선이 뭐 4차선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도로 공사에 앞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해진다면 서동로 확장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상 대상은 26개 동, 이 중 3개 동은 보상이 완료됐지만 23개 동에 대해선 보상 절차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서동로 확장 공사, 2k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의 기다림에 응답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2일 A형 간염 환자 5명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24일까지 총 19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조사 결과 이번에 발견된 환자들은 6월 중순부터 7월 초 동일한 음식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조개젓갈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산시는 제조업체가 다르지만 최근 경기도와 서울에서 발생한 A형 간염 원인이 조개젓갈이었던 점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조사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이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 숨졌던 일이 있었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 이젠 안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에 태울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 앞에 도착합니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차량 문을 닫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을 들은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으로 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차량 뒷좌석까지가 아이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어머님들도 이제 좀 많이 좋다는 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지난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량당 설치비 20에서 30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장치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전장치가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구멍은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는 승하차 장비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는데요. 이 안전에 관해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학원 업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학원차에 몸을 싣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원 통학 차량은 4만여 대, 보육시설 통학 차량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내리도록 문만 열어주고선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승하차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 차량에선 아이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눌러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대략 1분 정도가 걸린 반면 학원 통학 차량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면 끝,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선 태권도 학원에 갇힌 7살 아이가 50분 만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당 2~30만 원 정도의 승하차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했지만 민간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 왜 따지고 있더라고요. 다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하는 거지 말이 안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 대신 지자체가 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민간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가 설치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산의 한 시골 마을에 연꽃이 만개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짙은 녹음 그리고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연꽃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에 담았습니다. 짙푸른 녹음 사이사이 활짝 핀 꽃봉오리. 겹겹이 핀 꽃잎 속은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기장군 철마면의 한 시골 마을에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순백색 꽃잎과 부끄러운 듯 분홍빛으로 물든 꽃잎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냅니다. 연꽃단지 주변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완만하게 그려진 산 등성과 시골 마을 풍경이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농촌도 있고 이게 산과 나무들, 깨끗한 공기들 이런 거 보러 왔는데요. 마침 연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아서 아이들한테 좀 현장 체험 학습처럼. 도심에서 가까운 데가 이런 데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차를 타고 조금만 오면은 이런 공간이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새순이 나는 순서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연꽃.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넓은 잎 밑으로 숨고
홀로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떨어진 꽃잎은 또다시 꽃을 피우고 수면 위를 수놓습니다. 화려하게 핀 연꽃에서는 오히려 차분함이 느껴집니다. 조금 차분한 느낌? 그리고 조금 화나면서도 좀 내 마음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장군 철마면의 한 마을 주변에 연꽃 단지가 조성된 건 지난 2009년부터 침체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부지 2만 제곱미터를 마련한 뒤 주민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꿔왔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잎 등을 수확해 마련한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됐고 한 해 수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한적했던 시골 마을은 활기를 얻었습니다. 여기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식당을 찾아서 또 연접한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장군 둘녘에 흐드러지게 핀 연꽃은 다음 달까지 그 자태를 뽐냅니다. 고령화 등으로 침체 일로를 걷던 시골 마을이 활짝 핀 연꽃처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영도구가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재와 관련해 자매 결연 도시인 스시마시와의 교류 사업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영도구는 오는 8월 초 스시마시에서 열리는 이즈하랑 축제 구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와 일본 제품 불매 등의 국민 감정을 고려해 이번 방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도구와 스시마시는 지난 86년 자매 결연을 맺은 뒤 행정 교류 세미나 및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영도구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 스시마시와의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지난해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은 136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8% 늘었고 피해 건수도 13.2% 증가한 1,04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88.8%인 930건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올해 상반기 1,300여 건을 해결하고 1,400여 명을 검거해 10억 6,3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도시와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해안가와 고지대 개발은 억제하고 상업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중 대상의 경사도와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와 상업지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민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장려하고 주민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은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0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관련 소식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 중에는 태국인 부부도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부인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33살 A씨. 한국에 오자마자 경기도 연천의 호박농장과 포천 메추리 농장을 전전했습니다.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지만 생각처럼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충남 홍성으로 옮긴 건 한 달 전. 하지만 비가 와서 공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만에 일이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경북 봉화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다행히 찰과상만 입었지만 부인 B씨는 골반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태국에 있는 한 살배기 아이와 행복하게 살려던 꿈은 좌절됐습니다. ก็กลัวครับ
ตอนนี้ก็อยากกลับบ้านแล้วไม่รู้ว่ามันจะมาเจอปัญหาแบบนี้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ได้ตังค์หาเงินง่ายก็ไม่เป็นตามที่ฝัน 이들 부부는 한 달을 꼬박 일해야 250만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하루 일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를 받고 고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보다 3, 4만 원 적은 임금 차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월세 24만 원짜리 방에서 지내며 쓴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 나머지는 모두 태국에 보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의 생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돈벌이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또 다른 태국인 부부 한 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보상과 장례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 협의에 진행됩니다. 뭐 대부분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겁니다. 네, 불법을 실수하고 해서 뭐 보상의 범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삼척 승합차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고 사라진 태국인 노동자 3명의 행방도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이들을 수소문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외국인들은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질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안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 ความฝันก็อยากมี อยากหาเงินกลับบ้านได้เยอะมีครอบครัวที่อบอุ่น 언어 장벽과 차별에다 뜻하지 않은 사고까지 당하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5일 오후 2시 원도심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현장 확인 및 브리핑 청취에 나섭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0시 30분 구군의장협의회 원래회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구군 정책 투어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반여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7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25일 목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비가 오겠고요. 부산과 경남은 흐린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흐리다가 주말 동안에는 내내 구름 많겠고요. 폭염주의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